라인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만 번째 차량이 통과하는 그 순간 모두가 환호할 줄 알았지만 현장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의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내려앉는 묵직한 울림 속에서 25년 경력의 독일 엔지니어 마르틴 노박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등 뒤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합니다. 완벽해서 놀란 게 아니다. 이 완벽함이 너무나 당연해서 무서웠다. 독일의 앞마당, 유럽 심장부에서 조용히 벌어진 이 거대한 반란의 비밀을 오늘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마르틴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부품을 직접 검수하며 자동차 인생을 시작한 그는 진짜 자동차는 오직 독일에서만 나온다는 종교에 가까운 신념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장인 정신의 연장이었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2006년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는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립 장난감이나 만들겠지. 그 한마디에 그의 25년 세계관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와 체코, 슬로바키아의 도로를 지배하는 건 폭스바겐이 아닙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건 투싼이고 스포티지이고 한국의 SUV들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브랜드는 유럽 SUV 부문 시장 점유율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르틴은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취하는 반응이었겠죠. 결국 그는 자신의 25년 경력을 걸고 직접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차의 거품을 직접 손으로 빼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독일제 정밀 측정기를 들고 질리나 공장 라인에 섰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분명 어딘가 타협했을 거야. 겉만 화려하고 속은 부실하겠지. 그러나 데이터는 그의 세계관을 조용하고도 완전하게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신입 교육 기간이었습니다. 독일 공장에서 신입 작업자는 2주 안에 라인에 투입됩니다. 빠른 숙련, 빠른 생산. 독일식 효율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한국 공장은 달랐습니다. 신입이 실제 라인에 서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립니다. 제대로 될 때까지는 현장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이 공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의 눈에는 처음에 그게 비효율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인을 따라 걷다 보니 그 6개월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볼트 하나를 조이는 동작을 직접 관찰했을 때였습니다. 한국 공장의 작업자는 토크 렌치로 볼트를 조인 다음 반드시 손으로 한 번 더 직접 확인합니다. 기계가 잡아주는 것과 사람의 손이 확인하는 것. 그 차이 때문에 볼트 하나당 독일 공장보다 3초가 더 걸립니다. 고작 3초? 누군가는 이걸 보고 낭비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 없는 3초가 라인 전체에 걸쳐 쌓이고 다시 수십만 대의 차량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차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7년 무상 보증이라는 괴물이 탄생합니다. 독일차는 출고 후 2년이 지나면 수리비 폭탄이 시작된다는 건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차는 7년 동안 고객의 지갑을 지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슬로건이 아닙니다.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는 설계의 자신감,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능하게 만든
수백만 번의 3초짜리 확인 동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르틴은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폭스바겐 본사 내부에서 유출된 기밀 보고서 한 건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독일 기술진들이 한국의 최신 투싼과 스포티지를 나사 하나까지 완전 분해해서 조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정밀 분석 끝에 나온 결론은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용접 오차 0.1 이하. 이 수치는 독일 본사의 내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에서 일관되게 감지된 수치였습니다. 보고서가 공유된 회의실 안에서 독일 기술진들이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 기준을 종교처럼 받들어 지키는 건 한국인들이다. 자조인지 경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한마디가 당시 회의실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합니다. 기준을 만든 사람보다 그 기준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가져간다는 냉혹한 진실이 그 문장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르틴의 결정적인 순간은 조금 더 개인적인 장면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8년째 타고 있던 스포티지를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총 주행거리 13만 킬로미터. 한국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던 자신이 어느새 8년 동안 이 차를 탔다는 사실이 이미 아이러니였지만 그는 이제 이 차의 밑바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뭔가 흠집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리프트가 올라가고 엔진룸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3만 킬로미터를 달린 엔진룸에 단 한 방울의 오일 비침도 없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누유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독일 공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그 정도 주행거리의 엔진룸을 수없이 봐온 그로서는 이건 단순한 품질이 아니라 거의 경이로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차의 이야기는 품질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슬로바키아 질리나라는 도시를 알고 나면 이 모든 이야기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인구 8만 명, 주요 산업이라 할 것도 없었던 이 작은 도시에 2006년 기아 자동차가 공장을 세웠을 때 현지인들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왔다 나가는 건 그들이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06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유럽 전역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많은 독일 기업들이 동유럽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질리나의 주민들은 또다시 버려지는 게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남았습니다. 구조조정 없이, 현지 직원 감축 없이 끝까지 공장을 돌렸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현지인들과 함께 버텼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질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심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리나에서 한국차는 단순한 외제차가 아닙니다. 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 우리 동네 차이고 주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기아 공장 덕분에 일자리를 얻은 가정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고 공장 주변으로 성장한 상권과 인프라가 도시의 지형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위기의 시간에 보여준 의리가 품질로 증명되고 다시 판매량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20년째 이 도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대한 수송선에 수만 대의 한국차가 선적되는 장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수출 부두의 풍경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림입니다. 마르틴 노박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 차는 졌습니다. 한국 차가 잘나서가 아니라 독일이 멈춰 있을 때 한국은 신뢰라는 가치를 위해 미련하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자동차 산업에 던지는 경고장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시대 선언입니다. 브랜드라는 이름 뒤에 숨어 품질을 조금씩 타협하던 시대, 역사와 전통이라는 간판만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살 수 있던 시대는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름이 아니라 신뢰로 평가받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여러분이 도로에서 스쳐 지나친 그 국산차, 그 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독일 엔지니어들을 조용히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볼트 하나에 3초를 더 쏟아붓고 신입에게 6개월을 투자하고 위기의 도시에서 끝까지 남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그 괴물이 지금 세계의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